검찰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 문모 행정관에게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모습이군요. 네, 송병기 부시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이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참고인 신분입니다. 오후 1시쯤에는 검찰청사에서 일부 취재진과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청와대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해서는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송 부시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예. 자, 압수수색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검찰은 오전 9시쯤 울산시청 본관에 있는 집무실과 송 부시장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섰습니다. 이 압수수색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송 부시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와 일정 등이 담긴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이렇게 압수수색과 본인에 대한 조사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하명 수사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보니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청와대나 경찰과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자 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보자와 첩보 문건 작성자가 청와대 경위 발표로 드러나자 서둘러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첩보 문건 작성자인 현재 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모 사무관을 어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제보자로 지목된 송 부시장을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부른 건 두 사람이 이 검찰 조사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취재된 바가 있습니까? 네, 청와대가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제보자라고 밝혔던 만큼 최초 해당 내용을 알게 된 경위와 문 사무관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캐묻고 있습니다. 또 제보와 첩보 문건 작성에 있어 청와대 발표와 송 부시장 사이에 이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묻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송 부시장이 관련 내용을 문 사무관에게 전달하기 전 알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문 사무관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것인지 또 두 사람 외에 이 제보 내용 파악에 관여한 인물은 더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예, 송병기 부시장은 과거 청와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보를 한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나가 참고인으로 진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송 부시장의 진술 조서에는 김아무개란 가명으로 작성된 게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름을 왜 숨겼는지 또 어떻게 숨겼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방선거 석 달 전인 2018년 3월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김기현 시장의 측근인 박기성 비서실장이 레미콘 업체와 유착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섭니다. 시청 전직 공무원이라고만 압수영장에 적혀 있습니다. 취재 결과 송병기 현 부시장이었습니다. 청와대에 최초 제보를 한 뒤 이첩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나가서도 핵심 진술을 했던 겁니다. 특히 송 부시장의 조선 김아무개란 가명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신원 노출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명 조선 보통 보복의 우려가 있을 때 작성하는데 송 부시장은 그때 현직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김기현 당시 시장과 경쟁했던 송철호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송 부시장과 경찰이 김 시장의 경쟁 후보 측이
수사에 관여한 걸 일부러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가명으로 조서를 꾸밀 땐 악의적 진술을 막기 위해 따로 신원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팀장의 재판에서 신원 확인서가 누락됐었다고 한 반면 경찰은 검찰에 냈다고 반박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 전 청장이 저희 JTBC 취재진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와 수사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경찰은 청와대 관련 수사 보고를 9번 했다고 밝힌 바가 있죠. 그렇다면 경찰청장은 관여하지 않고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청와대와 울산경찰청 사이에서 첩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받은 첩보 보고서를 울산경찰청으로 넘긴 건 2017년 12월 29일입니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 전 청장은 오늘 JTBC 취재진을 만나 해당 첩보 보고서와 관련해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5달 동안 수사가 진행될 때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첩보 전달과 울산청의 수사 상황 보고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전 청장은 보고받지 않은 것에 대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첩보가 전달된 건 경찰청 수뇌부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경찰청은 첩보를 받아 울산청으로 보냈고 울산청에서 수사보고를 받아 청와대에 9번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울산청으로 첩보보고서가 전달됐고 이후 수사보고 역시 특수수사과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검찰도 이 대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수수사과가 이른바 하명수사창구가 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제보경위 조사와 하명수사 의혹을 밝힐 수사라인 조사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지방선거를 5달 앞두고 송철호 지금 울산시장과 또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울산 관련 대선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 어제 보도됐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지방자치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관이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현 울산부시장 일행이 청와대 인사를 만난 것은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지방선거 5개월 전 청와대를 찾아간 겁니다. 이들의 대화 주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울산 공공병원 설립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자리를 함께한 행정관은 자치발전 비서관실 소속으로 지역 공약을 설명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고 했습니다. 송 시장의 공약을 논의한 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도 했습니다. 울산 공공병원은 여야 모두 추진하고자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어떤 공약을 논의했냐보다 중요한 건 최초 제보자인 송 부시장이 일찍부터 민주당 선거 캠프에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 당시 청와대 만남의 핵심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한 첩보 문건 내용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입니다.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명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건 청와대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송 부시장이 동의해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문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숨진 백모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다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기각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백 씨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논리를 반박할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백 씨에 대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을 완료한 뒤에야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백 전 특감반원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백 씨의 죽음에 검찰의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주장과 청와대의 잦은 연락이 부담을 줬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또 검찰이 포렌식 결과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 없이 사망 사건을 종결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권한이 검찰에만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이를 알면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재신청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백 전 특감반원이 남긴 증거들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무산된 17대 1로 정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꾸렸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좀 보시면 이 간담회의 명칭이 이렇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라고 명칭을 붙였고 민주당은 이 자리에 이 검찰과 경찰의 고위 간부를 불렀습니다. 검찰은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었는데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검경 간담회를 연 건데 검찰과 경찰 모두 참석을 안 한 것이죠. 특위위원들끼리만 간담회를 진행하는 좀 머쓱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여기서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강 대검차장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수사 관련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이런 개별 면담엔 응할 수 있고 특히 공식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는 데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 최재원 기자 이야기대로 좀 머쓱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왜 안 왔다고 합니까? 일단 검찰은 수사 중립성 또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또 수사 관련자들도 간담회에 불렀기 때문인데요. 이런 말도 나왔는데 이 검찰 나와봤자 특위위원들로부터 수사 관련해서 좋은 얘기 못 듣고 불만만 잔뜩 들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예. 말도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위위원들이 모두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이 수사 관련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또 고발자인 건설업자도 부르려고 했었고 여기에 경찰청 차장까지 3명이 더해졌다면 모두 17명이 되는데 대검 차장검사 1명이 나머지 17명으로부터 좀 불만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예. 이를 놓고 좀 처음부터 무리한 시도 아니었느냐라는 말이 나왔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검찰이 또 이제 자리에 안 오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게 의식해가면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특위는 공개가 싫다면 비공개라도 하자 이런 입장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네. 예.